안녕하세요, AT&T입니다. 그동안 탈도 많고 욕도 많이 먹었던 인터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유 기간이 얼마나 되신 거죠? 1년 2년 좀 안 돼가지고 이제 12월이면은 만 2년이 되는 거니까 5만 킬로 타셨네요. 1년에 한 3만 킬로 정도 주행 거리가. 장점을 많이 얘기해 주는데, 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단점 한번, 5만 킬로 타면서 니로의 단점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 번 경험했어요. 한번. 네, 얼마 전에. 네. 이게 그 차가 많이 정체된 상황에서 네.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럼 충전을 해주잖아요, 네, 원래. 원래는 시동이 걸려가지고 충전을 하죠, 자동으로. 네. 근데 그 구간에 얘가 시동을 킬지 안 킬지 약간 그런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 문제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엔진을 얘가 돌려서 배터리 배터리를 충전을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거로 충전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을 잘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그거인지 네. 아니면은 이게 배터리가 약해지면 그만큼 모터에 가는 전력이 줄어들 거잖아요. 네. 좀 힘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미션의 매칭이 좀 잘못된 건지, 우선 상황 그 원인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어떤 문제가 그때 발생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네. 그 뭐 쭉 그랬던 건 아니고요. 잠깐 동안 그랬는데 약간 울컥거림이 덜컹덜컹 그래요? 덜컹. 여러 번? 한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서너 번 울컥 그렇게 한 번에. 한 번에. 예, 그게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은 얘가 배터리가 없는데 정차된 구간에서 제가 서 있다가 악셀을 밟잖아요. 네. 악셀을 밟는데 갑작스럽게 시동이 걸릴 듯 말 듯 하면서 약간 울컥 그런 느낌? 그러니까 시동이 네. 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옛날 그 수동차 반크러치 같은 느낌이, 그런 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느낌이죠. 그렇구나. 저는 이제 그거를 한번 경험했는데 그게 음,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 결함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문제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의 매칭을 아직 잘 못해준다. 판단을 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뭐 제가 이게 테크니션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윈크러치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중간에 맞물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클러치가 네. 두 개니까 하나가 돌아가고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일로 갈지 어느 쪽에 들러붙을지를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느낌은 얘가 미리 돌고 있는 앞쪽 그 미션에 들러붙을지 이미 붙어 있는 그 미션에 계속 접지를 하고 있을지 요거를 모르는 것 같은 느낌도 5만 킬로 있고. 되면 좀 고장이 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느낌이 그쵸? 어떤 거였냐면은 예전에 그 스탑앤고 기능이 처음 들어갔을 때 얘가 예전에 어떤 브랜드였지? 뭐 푸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꺼질랑 말랑 얘가 판단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브레이크 밟고 정차했다가 얘가 꺼지려고 그러는데 악셀 밟았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그러니까 약간 덜컹거리는 그 네.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스탑앤고를 준비하고 있다가 꺼지려고 하는 타이밍에 앞차가 또 출발해가지고 악셀 다시 밟았을 악셀을 때 다시 밟았을 때 꿀렁거리는 느낌. 네. 그러면 그때 1단이냐 2단이냐 이런 거에서 그거를 약간 매칭을 제대로 못 해줬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지금 그런 내용은 안 나오시고요? 어떤 지금 현재요? 네. 현재는 또 그때 한 번 그러고서는 없었어요. 증상은. 깜짝 네, 놀라- 그때 한 번 하는데 뭐 놀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좀 이상하다? 이런 이상하다 그 느낌. 정도?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차가 네. 이 하이브리드를 만든 지가 얼마 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일본 브랜드처럼 굉장한 노하우를 쌓아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연비 이거 엄청 잘 나오는데요? 24.7km면요? 우선 여기에 찍힌 건 그러는데 실연비를 측정하면은 그래도 제가 봤을 때 평균 한 22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 타면서 한 80% 정도는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5만 원 정도 넣으시면 얼마 정도 주행하세요, 그러면? 지금 원래 요즘 그러니까 풀로 생각을 하면은 네. 제가 넣는 주유소가 시세가 한 1,400원 중후반 네.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 주유등이 들어오고 나서 네. 풀로 채우면은 한 56,000원에서 57,000원 정도 사이로 주유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즘 같은 날씨에 에어컨 켜고 다니면서 한 850km
와, 엄청 타는구나. 900 사이. 오, 많이 타네. 네. 그러니까 그걸 리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22k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엄청 나오네. 저 같은 경우는 시내 주행하고 고속 주행하고 잘 섞여져 있기도 하고 하니까 퍼센티지는 얼마큼 되시는 거예요? 고속 주행이랑 그 시내 출퇴근 주행.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고속 주행이 사실 고속 주행이라고 하기 힘든 게 고속도로도 많이 밀리니까요. 출퇴근 시간에 그래도 출퇴근 기준으로 보면 한 30-40% 정도는 고속 주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음. 시내 주행 위주로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22km 정도 네. 나온다. 근데 그 보통 얘기하는 게 하이브리드는 고속 주행에서 연비가 더 적게 나오는 걸로 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공인 연비보다 잘 나오는 차가 이렇게 흔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공인 연비보다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만족하면서 타고 있어요.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 차를 지금 이제 5만 정도 타셨는데 네. 만약 한 10만이나 뭐 10년만 정도 타시고 네. 매각을 하신다고 하면 뭐 이제 디젤은 없어진다고 치면 하이브리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전기차를 사실 거예요? 그때는 그 상황을 봐야 되겠죠. 이제 저도 괜히 먼저 앞서가고 싶진 않고 아, 남들보다 전기차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가장 큰 문제점이 주행 거리의 부분이었잖아요. 그렇죠. 주행 거리 부분 그리고 충전 인프라. 근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주행 거리도 한 150km에서 200km가 안 되는 차량들이만 나오다가 지금은 최소 200이 무조건 넘어가잖아요. 요즘 나오는 그렇죠. 차들은 요즘에는 네. 200km 이상 주행도 가능하고 충전 인프라도 뭐 고속도로 가면서 휴게소라든지 마트 이런 데서 많이 생겼으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키로수가 많은 사람한테는 아직까지는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한테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가솔린하고 하이브리드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네, 그러면 어떤 차를 타실 것 같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탈 것 같아요. 가솔린 훨씬 네. 재밌는데 가솔린이 재밌지만 이제 재미로 차 몰고 다니는 라인은 지났죠. 아, 그러네. 어쨌든 예전에처럼 뭐 운전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기보다는 그냥 차는 차다. 이동수단. 이동수단인데 효율 좋으면 좋다. 편하고. 니로가 신형이 나왔는데 신형에 대한 정보를 좀 가지고 계세요? 아니요, 그거는 그냥 옵션 차이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관 조금 계기판이 바꾼 거랑 외관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뭐 계기판이 디지털 계기판 들어갔다. 그것도 어쨌든 뭐 옵션인지 뭐 등급에 따라 나눠져 있는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가장 부러운 거는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가 전자식이다.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는 뭐로 돼 있어요? 이거는 풋브레이크로 돼 아, 있습니다. 풋브레이크 방식으로. 이게 저기 뭐야, 뭐 엔진오일 교환하고 유지 비용은 얼마 정도 들어가요? 같은 0.6 네. 가솔린 엔진하고 비교를 하면은 엔진 오일은 여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얘기하는 거로는 하이브리드 뭐 전용이라서 좀 더 비싸다 네.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1.6 현대기아차 타고 다녔을 때그 엔진 오일 교환 비용이 정식 서비스 센터 가면 서비스 센터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네. 금액이 보통 한 3만원 후반대에서 4만원 중반대 네.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한 7만원 정도 받더라고요. 7만 원 정도. 네. 근데 뭐 그 금액을 상쇄할 만큼 연비가 나와주니까 큰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제가 알기로는 공식 서비스 센터여도 지역마다 금액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키로수는 몇 킬로마다 교환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기준에는 이게 하이브리드니까 네. 일반적인 그 내연기관보다 엔진 회전을 적게 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기존의 일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7,000km에 한번 7,000km를 기준으로 두고서는 엔진 오일을 한 번씩 교환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0,000km로 기준을 잡았는데 아, 네네. 이게 그 서비스 센터에서 영업용으로 저한테 얘기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 10,000km 정도를 타고 갔더니 네. 너무 오래 탔다. 아, 진짜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일반 광유를 집어넣어도 일반 엔진에서도 10,000km가 네. 주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그냥 영업 한번 당해줬습니다. 이번에 10,000km 타실 거면은 네. 말도 안 되는 합성유를 넣어봐라. 그렇게 해주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이번에는 합성료를 한번 교환했는데 별로 차이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민감한 정도는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유지 비용은 생각보다 싸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우선은 저는 생각이 바뀌어서 돈이 진짜 많지 않으면은 국산차 타자 이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수입차랑 비교한다 그러면은 훨씬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제가 거예요. 봤을 때도 네. 수입차 공식 서비스 센터 너무 폭리라고 하기는 뭐 그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겠지만 네, 외부 업체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너무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금액대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1600cc 같은 배기량의 수입차 탄다 그러면 엔진오일 교환하는데 30만 원 뭐 이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뭐 같은 거 사용한다고 치면 너무 폭리가 심한 것 같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유지 비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데서 발생하는 건데 좀 합리적이지 않지 않겠나. 왜냐면 최근에 스마트 키를 좀 알아보다 보니까 수입차가 뭐 마세라티 스마트 키 120만 원 뭐 이 정도 한다 그러고 네. 수입차가 보통 50만 원, 60만 원 한다 그러는데 현대자동차 스마트 키는 6만 원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네. 뭐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원 안쪽에서 그러니까 하나 펠리세이드나 이런 거 봤더니 하나, 네. 6만 원 뭐 부가세 포함해서 이 정도 되는데 아니 스마트 키라는 게 기능이 다 똑같은데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좀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한 파트만 보더라도 좀 약간 아 이게 진짜 수입차라는 게 이런 데서 진짜 폭리가 있구나 하는 거를 좀 많이 느꼈죠. 아무튼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영상은 제가 지난번 조금 말을 좀 많이 끊어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이번에는 좋아요와 구독 신청 꼭꼭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